AI 때문에 금융시장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기록적인 환호로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공포로 끝나버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 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열광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은 갑자기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패닉에 빠졌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데 이 모순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주의 시작은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의 산업혁명급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렸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표 기술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났으면 10만 전자 간다, 60만 닉스 가자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열광했다니까요. 이게 그냥 몇몇 종목만 오른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 AI 혁명이다 하면서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들썩였던 거죠. 다들 AI 붐은 진짜고 이제 시작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수면 아래에서는 스멀스멀 새로운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죠. 바로 이 발언, 한국은행 총재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림없다,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거죠. 생각보다 돈줄이 빨리 안 풀릴 수도 있다는 아주 매파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장은 딱 이런 상태였어요. 한쪽에서는 AI가 미래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낙관론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커지고 있었던 거죠.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고 할까요?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화 빅쇼트 아시죠? 그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나는 AI 버블이라고 본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런 거물급 투자자가 움직이니까 시장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AI 랠리의 리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게 잘 나오면 랠리가 이어지는 거고 안 좋으면 거품 논란이 터지는 거였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에 쏠렸습니다. 결과는요. 와,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54~9억 달러 벌었을 거다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570억 달러. 예측치를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린 거죠. 다들 입이 똑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랙웰 칩 판매량? 차트를 뚫을 기세다. 우리는 이제 AI의 선순환에 들어섰다. 이건 버블? 무슨 소리냐? 수요가 넘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 실적 발표 하나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해버렸으니까요. 이제 모든 의심은 끝났다. 강세론자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딱 하루, 불과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환희가 차가운 공포로 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환희가 공포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AI 기대감으로 가장 뜨거웠던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고 삼성전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이끌던 영웅들이 이제는 폭락의 주범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그냥 조정 수준이 아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폭락하면서 3,900선이 그냥 무너져 내렸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AI에 베팅하던 외국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낙관론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급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혼돈의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시장에는 이미 금리가 너무 높다는 공포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이 이 공포를 잠깐 덮어버린 거죠. 와, 실적이 이 정도면 금리쯤이야 하고요. 이게 바로 낙관론의 최고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아직 멀었다 는 식의 발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시장의 관심이 AI 실적에서 금리 공포로 팍 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 맞다 AI 이거 버블일 수도 있잖아 하는 잊고 있던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시장은요, 이 공포를 정당화할 꼬투리를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상값이에요.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돈은 못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수요가 많아서 잘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막 밀어내기로 팔고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버블 신호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은 숫장 하나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주에 나왔던 그 어떤 환상적인 기업 실적도 금리가 계속 높을지 모른다는 시장의 근본적인 공포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거시경제,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거에 다시 한번 증명된 한 주였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에 모든 폭발적인 성장은 결국 거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일까요? 기술 혁신이 주는 엄청난 기대감과 그게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의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